자, 좀 전에, 자, 저는 뭐를 좋아한다고요? 뭐를 좋아한다고? 문어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리고 뭐랑 매치가 됐어요? 이걸로 웃기고 끝나면 하수예요. 이걸로 웃기고 끝나면 하수라고요. 근데 저는 좀 전에 얘기한 어떤 메시지를 담았어요? 문어는 손이 몇 개 있다? 8개 있다. 많은 사람과 함께 많은 사람이 제 얘기에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따라합시다. 마음 나누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까지 넣으니까 강사로서 훨씬 더 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강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사니까 이런 메시지까지 넣어줘야만이 훨씬 더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자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제 뒤에 남은 거는 그냥 주저리 읊어대다가 시간이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빡세게 오늘 준비한 거 싹 다 할까요? 네. 2박 3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 자, 조심할 거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있기 없기. 19번 좀 이따 얘기하도록 거짓말 해도 된다 안 된다? 지나치게는 하지 말라. 어차피 유머는 뻥이 많다. 오케이? 근데 그 뻥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뻔한 거짓말이에요? 뻔한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 웃고 재밌게 하려고 한 표현한들인데 그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인 놀리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눈치껏 조심해서 알아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얘기를 뭔가 막 하는데 내가 아는 이야기야. 근데 쟤보다 내가 이야기를 재밌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싹 가로채서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왕왕 있죠. 절대 안 해야 돼. 절대 안 해야 돼. 그러면 첫 말을 꺼내는 사람은 완전 재수 없어요. 적이 된다고, 적이.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뻔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떡하라고 그냥 웃어주자. 오케이? 상대방이 웃자고 하는 얘기면 좀 웃어줘야 상대방이 덜 민망할 거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아주 맛깔나게 재미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숫제 그런 재주는 없고 그래서 지가 어째어째 용범이 강의 덕감 해보려고 준비해와가지고 하는데 놈이 중간에서 확 가로채. 그러면 얼마나 재수 없겠노. 마음에 상처받아가 집에 가가지고 누구 욕하겠노. 용범이 욕해요. 그 시기가 괜히 시켜가지고 내가 하느라고 이러고 그리고 엄한 용범이 욕을 듣기 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웃는 것도 서로 예의를 좀 잘 차리고 웃고 웃기고 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웃기면서 수업하면서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한 게 이슈? 없죠? 저도 자 얼레끌레리 대머리 시작. 이런다고 제가 기분 나쁠까요? 기분 나빠요. 정색을 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게 지금 강의하는 중이고 제가 그렇게 유도를 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 다칠 일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치코치가 좀 밝아야 되고. 자, 마지막 한 개 남은 19금 이야기는 할까 하지 말까? 19금 이야기는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요즘은 그거를 잘 하기가 어려워졌다. 시대적으로 그런 것만 좀 말씀드리고 조심할 건 한데 부부끼리라면 아무 상관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심할 거. 그래서 잘못하면 뭐가 된다고? 치명타. 그 분위기를 싸하게 깨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품격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유머를 하더라도 뭐를 해야 된다고? 상대방을 좀 돋보이게 해야 돼. 어떤 전공 기자가 메가더도 만났고 이젠하워도 만났더니 메가더 만나가지고 면담을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기자의 표현. 야, 따라합시다. 메가더 짱! 자, 메가더 짱! 메가더 장군하고 막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쓴다고 우리가 취재한다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니까 야 정말 메가드 장군 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종군 기자가. 그런데 아이젠하워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자 따라합시다. 자 올려가 따라합시다. 내가 최고다. 내가 짱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 종군 기자가.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메가드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이젠하워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이 사람하고 얘기해보니까 자기가 최고라고만 얘기했고 이 사람은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해줬어요. 누가 더 주변에 사람이 많을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까지 됐고 아이젠하워는. 메가드는 장군으로 끝났고 똑같은 군인인데 이거는 왜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유머를 하든 대화를 하든 간에 누구를 상대를 그런 거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남 놀리면 기분이 나빠지고 칭찬해주고 해주면 기분이 좋아진다. 내 편 된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그런 걸 좀 하려고 그래서 설령 유머를 하더라도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네요.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말했어요? 대머리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맞아요? 대머리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벤자민 플랭클이 운동 뭐랑 상관없어요. 뭐만 기억하라고? 대머리 아저씨만. 그랬다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떻게 유머러스하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주 괜찮은 메시지를 담으면서도 중간에 살짝 좀 유머를 섞고 있죠? 엎었다가 내비있다 반전시켜가면서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재치 있는 순간 대응의 예라고 무례함을 꾸짖는데 만드기는 포주간에 고기를 파는 사람이에요. 요즘 뭐라 그랬죠? 그 식육점에 옛날 푸주간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대감 둘이가 와서 이제 만드기한테 고기를 한 건씩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만드기가 고기를 썰어줬어요. 그런데 대감 1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서방 고기 한 건 주시게나 이래가지고 저 사람한테는 봐요 이만큼 끓여줬어 한 건을. 그런데 한 영감을 와가지고 만드가 고기 한 건 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만큼 끓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기분 나쁠까? 대감 1이 기분 나쁠까? 대감 2가 기분 나쁠까? 네? 대감 2가 기분 나쁘겠죠? 따질까 안 따질까? 이 시기야 똑같은 한건인데 왜? 저 양반은 이따시 많이 주고 나는 이제 선납 곱쟁이만 주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내 마음이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지 그거 이 시기야 그렇겠죠 그쵸? 속으로 그런데 이 만드기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하나는 김서방이 잘랐고 하나는 만드기가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따라해봐요. 말 좀 똑똑히 해라. 네? 그 말이에요. 그쵸? 응.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재밌게까지는 힘든다 하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아주 품격 있으면 참 좋겠다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제가, 집에 가서 당장 해볼 수 있는 거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꼭 해보시고, 여기서는 테스트를 제가 2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시키는 걸 하면서 여러분이 내 몸에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팔, 다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 양손 들고 자료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그림이어서 양손 들고 다리도 들고 자, 딱 1분간만 제가 시키는 걸 한번 해보세요.
자, 양손 흔들고 다리도 흔들고 1분입니다. 1분. 자, 2번 뭐 하냐면 따라합니다. 1분입니다. 1분. 자,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메롱 엘롱. 자, 1분입니다. 1분. 이제 10초 지났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라고. 옆 사람 보면서 다리도 흔들으라니까 다리 20초 지났습니다. 20초 지났어요. 다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몸에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다리 이제 30초 지났습니다. 이제 40초 남았습니다. 이제 50초 남았습니다. 아이고 팔이야 손 내려요. 좀 이따 또 할 테니까 그때 또 사진 찍어요. 단 1분 만에 몸에 열이 훅 끝났다. 팔다리가 아팠다. 2번 안 아팠다. 오케이? 여러분, 방금 여러분은 1분 만에 치매 예방에 최고로 좋은 운동법 하나를 배우신 거예요. 이렇게 여쭤볼까요? 손발 2번. 지멋대로 움직였어? 머리 써서 움직였어? 지멋대로 움직이면 손발 입이? 이 집은 내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 몸의 움직임은 어느 것 하나 머리 쓰지 않는 것 없다. 자, 치매는 뭐가 고장나는 거다? 한 글자로? 두 글자로? 세 글자로? 야, 고령 참 좋아. 그럼 세 글자는 대가야 그랬나 혹시? 비슷하네? 네 글자는 뭐예요? 여전히 지난주에 갔던 서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대가리는 똑같이 붙이는데 앞에다 한 글자 다른 걸 붙이더라고. 뭐 돌대가리라고? 왜 그래 그 말하냐 물었더니 우리 이제 돌아서면 잊어먹는다고 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자, 다시 돌아와서 뇌를 많이 써야 돼요. 유머하는 것도 머리 쓰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효과가 웃기까지 하잖아. 웃음의 효과는 뒤에서 또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 봅시다. 방금 여러분이 손발 입을 움직인 것은 머리 어느 부분을 썼는 것인가? 여기 뇌를 제가 간단하게 이거는 의사들이 말하는 전문 용어예요. 근데 우리끼리 쓰는 전문 용어를 좀 써봅시다. 자, 여기를 우리끼리 하는 말로 손을 이렇게 대니까 여기를 뭐라 그럴까요? 뒤통수. 좋아요. 그럼 여기를 뭐라 그럴까요? 앞통수. 여기 뭐가 붙었어요? 네 글자로? 여기 속에 여기 뭐 붙었어요? 네 글자로. 뭐라고? 눈깔 사탕? 눈은 여기 붙었어요. 여기가 여기 이마, 여기 뒤통수.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 그럴까요? 여기를 따라서 짱배기 넓으니까 절반 갈라가지고 여기를 뭐라고? 앞짱배기. 여기를 뭐라고? 뒷짱배기. 그럼 여기는 여기 귀 바로 옆에 여기 여불대기. 여기 여불대기 이렇게. 그래서 뇌는 좌우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뭐지? 앞통시, 앞장배기, 뒷장배기, 뒤통시, 여불대기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뇌는 어디 붙었냐면은 여기 뒤통수에 붙었어요. 뒤통수에. 여기 시신경에 눈에 빛이 들어오면 그 정보를 어디로 보낸다고? 뒤통수로 싹 보내요. 그래서 상을 여기서 기억을 조합해가지고 읽어내요. 자, 정확하게 여기만 가는 거 아니고 다 복합적으로 움직이는데 큰 구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는 뇌는 뒤에. 그 다음에 듣는 뇌는 여기 붙었어요. 여기 옆에. 그 다음에 자, 쪼물쪼물 해봐요.
자, 자기 몸을 이렇게 만져봐요. 이렇게 만져보면 어떻게 돼요? 손에도 감각이 느껴지고 다른 만져지는 것도 감각이 느껴지죠. 이런 체감각이라고 하는데 체감각은 여기 어디에서 느낀다고? 뒷장배기. 그래서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용하는 것은 귀를 중심으로 뒤쪽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절반은 아니에요. 대충 그렇게 보자고.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느끼고 따라하세요. 보고 듣고 느끼고 여기 긁어치려서 안 되겠다 이거에. 자 보고 듣고 느끼고 난 찰싹 소리가 나는데 여기 찰싹 소리가 나냐. 살살 때려서 그렇다고 세게 한번 때려볼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이마엽에 종합적인 정보를 보내서 판단을 해요. 따라 할 건지 말 건지, 밥을 먹을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종합 판단한 결과 여러분은 제가 시켜서 했어요? 본인이 판단해서 했을까요? 안 따라한 사람 한 사람은 뭐죠? 안 할게요? 너무 유치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그 판단이에요. 나머지는 재밌네 하고 막 정신없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나머지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말도 하고 손발이 다 움직였어요. 자 다시 보고 듣고 느끼고 강사가 마이크 잡아서 한 소리를 한다고 자기도 한 소리를 해야 됩니까? 하나를 얘기하면 둘을 알아서 해야지. 양손 다. 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머리 감고 있다 지금. 자 양손은 들고 양발은 들고 입은 한다고요. 멜롱. 여러분은 치매 예방과 전신 혈액순환 되는 운동을 아주 안전한 위치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집에 가면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신랑을 딱 만났다 인사를 어떻게 하라고 시작. 그러면 신랑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학생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여기 와서 용범이하고 자 양손은 들고 양발은 들고 이걸 하는 것이 내 건강에 좋다는 걸 배워서 알았어 몰랐어? 여기 지금 알았잖아 이제. 그쵸? 알았어요. 이 좋은 거를 배웠으면 나 혼자 해야 될까? 사랑하는 그이에게도 알려줘야 될까? 이 넘치는 사랑으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작 했더니 이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주고 이 양반이 나보고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집에 가서 이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좋은 거는 해야지.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보여준다.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냥 내가 하면 돼. 다 같이 아는 놈이 내가 아는 놈이 한다고 지도 놈이라 그래. 아니 남자는 놈이라 그래 되지만 여자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알아서 좀 해봐라. 이 시간은 그렇게 하는 이 시간은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다시 아는 놈이 먼저 한다. 아는 지가 먼저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부부는 가르치려고 드는 순간 싸움 나요. 안 좋아해요. 그냥 하세요. 먼저. 자,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시작. 이러면 뭐라 그럴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웃을까 안 웃을까? 그럼 가서 뭐라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도민행복대학 가니까 크게 도민행복대학 가니까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 김용범이래가 얘기한들 지가 아나. 김용범이 얘기한들 아나 지가. 우리도 요 계단 내려가면 저기 김가요 이가요 그럴파네. 딱 한 가지 기억나잖아. 따라합시다. 도민행복대학 가니까 크게 도민행복대학 가니까 꿀떡 보신 놈이 가르쳐주더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꿀떡 보신 걸 보여줬다 그러는데 누가 뭐라 하겠노? 여러분
없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해도 된다 그랬잖아. 아니 부어진 걸 부어졌다 그러는데 그 집에 가서 그냥 가르치듯이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재밌게 표현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김용범이라는 강사님인데 그 양반 어째 생긴 줄 아나? 뭐처럼 생겼다고? 문어대가리처럼 생겼다. 진짜라고. 모자 쓰는 모습이 좋아요? 안 쓰는 게 좋아요? 자, 쓰는 게 좋다 손 들어봐요. 손 내리고. 안 쓰는 게 좋다. 그럼 난 어째야 되나?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나?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단점 강화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단점 강화라는 차원에서. 자, 저는 제 머리가 이런 거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가 쉬웠을까? 쉬웠어요. 완전. 왜? 늘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머리 빠진 걸로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고 살고 있다고.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뭐 받아들이는 게 좀 남들보다는. 그리고 또 강의 중에 이렇게 활용하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강의를 재밌게 할 수 있고 반전도 시킬 수 있고 또 아까 말했던 연상효과도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 대머리로도 줄 수 있지, 문으로도 줄 수 있지, 모자로도 줄 수 있지. 아닌가요? 그래도 이거 함께 찰싹 소리까지 나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다. 그래서 집에 가서 신랑이 그러거들랑 우리는 대학생이 돼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어떤 사람이 아주 유식한 사람이 됐잖아. 신랑은 이거를 알아 몰라? 모르는 사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 유식한 사람이 됐어요. 신랑은 어떤 사람이라고? 모르잖아. 이게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 아는 나는 좋은 거라고 집에 가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모르는 제 양반이 미쳤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색을 하고 가르쳐야 되냐고. No? 따라합시다. 장난삼아, 재미삼아, 놀기삼아. 지금 제가 강의를 아주 장난스럽게 하고 있죠. 잘한대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마가지 부러지도록 쳐야 돼. 네, 그렇습니다. 뭔가 아는 사람이 정말 잘 행동했을 때 훨씬 더 자리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누구 모른다고 해서 거기다가 너 이거 모르지? 이런 식으로 앞에 말을 붙이면 상대방은 기분이 열나 나빠요. 나만 아는 거라도 너 모르지? 이런 말은 할 필요 없다. 오케이? 그냥 재밌게 하고 웃고 잘 웃어주면 땡큐. 너 웃었으니까 네가 밥 사라. 돈은 내가 낼게. 그러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 유머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몇 가지만 포인트 좀 잡아가지고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다시 한번 양손 흔들고 양발 흔들고 이거 뭐 한다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갑은 열어라. 뭐하라? 따라합시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땅 사주자. 누구한테? 친구한테.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면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많이 베풀어라. 주변에 사람이 많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입은 다물어라. 왜 그랬을까? 잔소리는 이웃 사람한테 해요? 지 가족들한테 해요? 가족한테 보통 하죠? 술 좀 그만 먹어라 제발. 왜 그런 소리 하죠? 정답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소리 같으면 따라합시다. 사랑소리. 분명히 나는 사랑소리를 했어. 근데 띠리리 해가지고 상대방 귀에 쏙 들어가면 그 귓구녕에서는 이거를 뭐로 딱 번역해버리나? 잔소리로. 나의 입에서는 사랑소리가 나가는데 저 귓구녕에 들어가면 잔소리로 번역이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나는 못해도 너는 잘해라는 의미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런 사랑 소리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신랑한테든 자식한테든. 이웃집 아저씨한테는 그런 소리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안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니까. 이웃집 아들한테 안 한다고. 왜? 안 사랑하니까. 그런데 잔소리가 돼.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 소리 하지 말자. 그런데 제 얘기 들어보니까 다 같이 지갑도 열고 입도 열자. 어떤 차원에서? 뇌를 많이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말을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머를 잘 하시면 좋다는 말이에요. 이왕 하는 말 재밌게 표현해주고 칭찬해주고. 오케이? 자, 여기서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자면, 자, 친구, 음식은 사줄 수 있다. 밥. 자, 옷도 뭐 사줄 수 있겠죠. 뭐 몇십만 원짜리 말고 그냥 시작하니까 헐찍한 거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내가 사니까 너무 좋아. 일할 때 니도 같이 입자 이래가지고 한 개 사다 줄 수 있어요. 자, 차도 사줄 수 있다 없다? 네? 아니 먹는 차 말고 타는 차. 못 사줘요? 제가 오늘 차 사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자가 갖고 놀던 장난감 차가 있거든요. 친구 만나러 나갈 때 그거를 핸드백성에 딱 넣고 가가지고 친구야 니 걸어 나왔죠. 오늘부터 이거 타고 다녀라 하고 딱 꺼내주세요. 그럼 친구가 뭐라고 말할까? 그 신하의 니나 타고 오는구나. 이럴까요? 그러면서 서로 활짝 웃자고. 집을 사줄 수 있다 없다? 집. 뭘 못 사주면 장난감 집에 있나 없나? 모형집이면 모형집 사줄 수 있잖아요. 사줄 수 있어요. 못 사줄 게 뭐가 있어? 땅은 사줄 수 있다 없다? 땅이 제일 쉬워. 이 중에 제일 쉬운 건 땅이에요. 자, 따라해봐요. 라면 땅. 안산 땅 말고 라면 땅이라니까. 라면 땅. 라면 땅. 그래서 친구야, 너 집 넓은 텃밭에다가 농사 좀 짓고 살아내. 땅 하나 사줄게. 이렇게 해놓고는 핸드백에서 부시럭부시럭 물을 꺼내. 라면 땅을 다 꺼내가지고 같이 먹으면 이게 반전이잖아요. 이게 돌았나 누구 놀리나 이럽니까? 응? 여러분, 웃기는 방법은 내가 애를 안 써서 그렇지 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고요. 찾아보면 무궁무진하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또 유머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여러분 주변에? 별로 없었죠? 그래요. 그냥 저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제가 개발한 나름의 유머이고 강의법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그랬어요. 자기 맞는 유머 코드를 좀 만들어 보면 참 좋겠다라고 하셨죠? 근데 처음에는 뭐에서 출발하냐? 흉내내기예요. 처음에는 따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다 같이 지갑도 열고 입도 열자. 자, 옆사람 친구 보고 친구야. 네가 밥 사라. 돈도 네가 내라. 여기서는 그게 가능해, 그렇죠? 웃자고 하는 소리는 금방 가능한데 밖에 나가서 그럼 뭐라 그래요? 저기 돌았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할 때는 뭐라고? 네가 밥 사라, 내가 돈 낼게 라고 이렇게 조금 농담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표현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건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다 끝났어. 그럼 이거는 그냥 찾아보세요. 이 항복이 유명한 사람이죠? 여기도 이제 흔히 말하는 19금 이런 것도 있어요. 넘어가요, 그냥. 김삿갓 얘기도 19금 이야기예요. 욕설 모수당이라고 하면 찾아보면 기가 막히는 시가 나옵니다. 없어요, 거기에. 이 자료를 근거를 남아가지고 뭐 강사가 이럴까. 김삿갓은 그 유머 이런 거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 책을 읽어보면요. 거기도 한 5, 60%는 저런 약간은 직구전 욕이 들어가는 그런. 근데 쏙떡풀이를 해보면 하나도 그러지 않아.
그런데 문구가 좀 짓궂은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이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났던 사람이기도 해요. 자, 처칠이 장꾸러기라고 누가 막 놀리니까 뭐라 그랬어요? 처칠이 대답을 어떻게 했다고? 상대방 후보가 처칠을 맨날 장꾸러기로 지각한다고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되겠느냐 막 이랬어요. 선거 유세에 가서. 그랬더니 처칠이 뭐라고 말했어요? 니도 나처럼 이쁜 마누라가 살아봐라. 일찍 나오고 싶은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유권자예요. 처칠 장꾸러기라고 욕하는 사람 뽑고 싶어요? 처칠 뽑고 싶어요? 같이 들었다면.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는 것조차도 받아 넘기는 이런 관대함과 재치가 그릇이. 그다음 또 하나 볼까요? 이 양반이 했던 거. 루즈벨트를 만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루즈벨트가 처칠 호텔 방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손님이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미리 옷 다 입고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각쟁이란 말이야. 지각쟁이. 늦잠 자가지고 뭐 했다고? 막 루즈벨트가 들어오는데 이제 샤워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샤워하고 나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허그를 하잖아. 이거를 들어오고 있었던 거 어떻게 했다고? 다 내려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처칠은 이렇게 했대요. 보시다시피 영국은 미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감추는 게 없어. 루즈벨트가 처음에는 열나 기분 나빴다가 이 말 딱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 따라합시다. 내 편 만들기. 처칠은 그 순간 루즈벨트를 지 편으로 만들었다.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근데 이건 그냥 유머로 전해져 있는 말이에요. 저는 해석을 해보면 어쩌면 처칠의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겠구나. 또 아니면 이 사람은 원래 유머가 많은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위기를 넘어가는 재치가 정말 뛰어났던지. 그래서 이 사람 것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 은퇴 80년 파티에 참여한 부인이 어머 총리님 남대문이 열렸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들 어떻게 하죠 보통? 아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처칠이 뭐라고 말했을까? 80 넘은 할배예요. 이렇게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이미 죽은 새는 세상 문이 열렸다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재치가 많고 뛰어난 사람이다.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무안하지 않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 실수조차도 이런 식으로 성화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분을 닮자는 건 아니고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저도 대충 이 정도에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말씀드렸어요. 뭐를 했기 때문에? 반복, 연습, 훈련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느 날 여러분이 어느 자리를 가는 무슨 일이 순간적으로 벌어졌을 때 툭 던진 한 마리가 거기 있는 자중을 살짝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면 좋을까 안 좋을까? 무지하게 좋겠죠?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연단에 오르자 청중이 넘어졌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청중이 왈창 웃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했다고? 내가 넘어져서 국민이 즐겁게 웃을 수 있다면 또 넘어지겠다고. 그러니까 처칠은 나중에 뭐 치매도 오고 뭐 고집불통이고 뭐 이런 걸로도 유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주 위대한 인물로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순간순간에 이런 재치가 이분을 더 빛나게 만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정말 저 양반 재밌구나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레이건 요것만 하나만 더 할게요. 상대방이 레이건 보고 70대 고령이라고 막 비난했어요. 저 늙어가지고 치매 걸리고 이래가지고 대통령 뭐 할 거다 했더니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반대로 당신이 젊어서 경륜이 적다는 것을 나는 탓하지 않겠다. 이건 이미 탓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워딩은, 말은 햇병아리 같은 게 까불고 있어 이 말 아니에요? 그쵸? 근데 표현이 다르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 꼭 우리 많은 국민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는 조금씩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무겁지만 드리네요. 그래서 이제 벌벌 떠는 의사한테 당신이 공산당원이길 바란다. 간호사가 막 몸을 막 피를 닦고 만졌어요. 그랬더니 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간호사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 우리 와이프한테 허락 받고 내 몸 만지냐 지금? 피 닦아주고 있는데 간호사 긴장이 대통령이 총상을 입었는데 막 피 닦고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너 지금 내 마누라한테 허락 받고 내 몸 만지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긴장이 어떻게 될까? 확 풀리고 제대로 했겠죠. 저런 위대한 인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자, 병원에 갔다. 병원에 이제 가서 총알 맞은 사람한테가 신랑이 총 맞았으면 어떻게 하고 병원에 뛰어가겠어요? 하고 막 뛰어가겠죠? 그래 뛰어들어오는 마누라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보 미안, 나 총알 못 피웠어 미안해. 마누라가 어땠을까? 이 양반 입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안 죽었구나 하고 뭐 했을까요? 병자로 그냥 냅다는데 후렸겠지. 그쵸? 어휴 씨 죽어도 입을 살아네. 아닌가요? 그만큼 이제 저런 사람들은 또 나름 또 그런 게 있지만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참고해봤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재밌게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싶고 마지막으로 자 한 개만 더. 자 실수했으면 어떻게 한다고 따라합시다. 사과. 사과는 빨리 해야 될까요? 진심으로 해야 될까요? 진심으로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진심으로 빨리가 돼야 안 돼요.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실수를 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빨리 사과해야 돼. 진심이 안 우러나도 일단은 뭐 한다고?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사과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놓치면 끝. 제가 1년 뒤에 와가지고 아이고 작년 그때 강의 때 정말 실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소용있다 없다? 아무 소용없죠? 오늘 실수한 건 오늘 여기서 사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제가 과한 표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와요. 시작할 때 용서해 주기로 약속했죠? 자, 자기 유머 코드 하나 만들어 봐야 아셨죠? 자, 양주먹 올리고 어떻게 한다고 시작! 헷갈린다. 자, 서로 쳐다보고 메롱. 친구야, 네가 밥 사라. 돈도 네가 내라. 자, 오늘 맛있는 점심 드시고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